네, 안녕하십니까. 부동산 전문가, 자산관리 전문가, 부전자전 TV의 정준호입니다. 지난 시간에 정부의 그 주거안전 방향에 대한 실천 방향 그런 것들을 안내를 드렸는데요. 발표가 있고 나서 지난달 8월 말에 다시 8월 26일 날에 이제 서울시하고 국토부에서 같이 추진한 공공 재개발 후보지 8곳이 지정이 돼서 발표를 했는데요. 이 8곳의 지정 내용과 8월 16일 날 발표한 추진 방향 내용과 좀 약간 일맥상통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 하나하나 요번을 이 시간을 통해서 한번 보고요. 그리고 그 후보지의 각자의 그 입지적인 그런 부분 그런 것들도 한번 좀 짚어보는 그런 시간을 한번 가져보겠습니다. 자, 먼저 공문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8월 26일 날에 나왔고요. 국토부하고 서울시에서 공공재개발 신규 후보지 8곳을 선정해서 발표를 했습니다. 자, 8곳을 이제 면밀히 한번 지켜보면 마포구 아현동, 그리고 영등포구 도림동, 그리고 종로구 영건동, 그리고 중량구 면목동. 이번에 면목동이 또 꼈죠. 면목동은 이것저것 개발 계획들이 상당히 많은 곳입니다. 그리고 은평구 응암동, 그리고 양천구 신월 5동, 그리고 구로구 구로동, 그리고 금천구 시흥 4동. 금천구 쪽도 요즘 이 재개발 쪽에 그런 부분들이 계속 지정이 되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뭐 여러 가지 진행이 많이 되는 것들이 있죠. 모아타운이 진행되는 것도 있고 신속통합 진행되는 것도 있고요. 자, 이렇게 해서 지금 계속 보시게 되면 약 대략 한 서울 도심에 한 300세대 정도, 그러니까 약 만 세대 정도 되죠. 만 세대 정도 되는 추가 공급을 좀 예측을 해볼 수 있는데요. 이것도 이제 앞으로 조금 더 정부나 여러 가지 사항에 따라서 조금 추가적으로 더 많이 지어질 수 있는 그런 계획들도 열려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지금 뭐 현재 1차적으로 내놓은 8곳 빼놓고 앞으로 34곳이 한꺼번에 발표가 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아마 좀 제가 보기에는 나눠서 조금씩 나눠서 아마 발표가 순차적으로 될 것 같습니다. 요번에 그리고 또 추가적으로 도봉구 창동과 서대문구 홍제동 이 두 곳이 원래 포함이 되기로 대충 예상이 됐었는데요. 이 두 곳에 여러 가지 사정이 좀 있어서 지자체하고 그리고 또 이제 뭐 주민 의견들을 좀 수렴을 해갖고 다시 좀 이렇게 지정을 할 수 있는 주정 후보지로 지정할 수 있는 그런 절차를 한번 밟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특별히 지정될 줄 알았던 이 두 곳이 이번에 빠지는, 그래서 다음번 차수에 지정이 될 후보지로 지정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데요. 아마 후보지로 지정이 될 것 같고요. 재개발에 대한 이런 부분에 대한 좀 시동을 계속 걸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한 또 추가적으로 따라오는 문제점들이 발생하죠. 뭐 투기라든가 이런 것들, 그런 것들에 대한 문제점이 발생하다 보니까 그거에 대한 방지 정책도 투기 방지를 할 수 있는 정책도 같이 요번에 발표를 했는데요. 자, 국토부에서도 보면 국토부와 서울시는 공공재개발 후보지에 선정된 구역뿐만 아니라 미선정된, 앞으로 지금 선정된 곳 말고 미선정된 지역도 지분 쪼개기, 갭투자, 뭐 비경제적 건축행위, 신축행위라는 얘기죠. 신축적인 건축행위를 방지하기 위해서 투기 방지 조치를 취한다, 이렇게 얘기는 했는데요. 그 이제 대표적인 거지 권리 산정 기준일을 지정을 하는 거죠. 권리 산정 기준일을 언제로 지정했냐? 그래서 공모 공고일인 2021년 12월 30일로 지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미선정된 지역은 향후 재개발 공모를 통해서 후보지가 선정되면 일괄적으로 2022년 1월 28일, 벌써 이제 한참 지났죠. 1월 28일로 권리산정 기준으로 고시를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도 여러분들 꼭 명심하시고 여러분들도 고민을 한번 해보셔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자, 토지거래 건축 허가가 제한이 됩니다. 그래서 이 선정된 지역뿐만 아니고 다른 앞으로 미선정된 지역들도 다 제한이 되겠죠. 그래서 어떻게 되냐? 후보지 선정된 다음 날 바로 8월 26일 날이었죠. 고시를 해서 계약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부분을 잘 좀 체크를 하셔서 어떤 곳에 투자를 하신다는 거 했을 때 좀 이 부분들을 심사숙고해서 고민을 하셔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후보지가 여러 곳 있는데 후보지들을 한번 한 곳씩 한번 저랑 같이 보겠습니다. 자, 마포구 아현동 일대입니다. 마포구 아현동 같은 경우는 뭐 상당히 위쪽 지역 전체가
아이언 뉴타운이라든가 북아이언 뉴타운 쪽으로 해서 개발 계획들이 한참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이쪽 왼쪽 편으로 지도 지금 대상지 왼쪽으로 보이는 쪽에 지금 아이언 뉴타운이 진행이 되고 있고 이 위쪽 부분으로 이제 북아이언 뉴타운들이 지금 계속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제 그 밑에 지역에 이제 충동로역과 애호개역, 충정로역 요 사이 아이언역 사이에 끼고 있는 부지입니다. 상당히 부지 자체의 모양은 조금 삐뚤삐뚤하게 생겼습니다만은 입지 조건이 워낙 좋습니다. 이 자체가 워낙 여러 가지 뉴타운 쪽에 옆에 같이 끼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 전체적으로 아이언 뉴타운이라든가 북아이언 뉴타운이 개발이 됐을 때 시너지 효과가 같이 충분히 누릴 수 있고요. 그리고 2호선이나 5호선을 타고서 업무 지역들 뭐 여의도라든가 뭐 강남 업무 지역이라든가 여러 곳으로 접근하기 서울 지역 접근성들이 상당히 좋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충분히 괜찮은 입지 조건, 앞으로 훌륭한 입지 조건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곳에 대략 한 3,115세대 정도 들어간다고 하니까요. 부지 규모도 좋고 입지 조건도 좋은 곳에 아주 대단히 단지가 들어가는 부분이 있어서 향후 이 부분에 대해서 괜찮은 아주 좋은 입지 조건을 보일 것 같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지역입니다. 영등포구 도림동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영등포구 도림동 영등포 지역 자체가 뭐 상당히 지금 개발 계획들이 많이 되어 있죠. 뭐 신길 뉴타운이라든가 여러 가지 개발 계획들이 있는데, 자, 영등포 지역에 요즘 개발 계획들이 가장 집중되고 있는 지역이 어디냐 하면 바로 이 영등포역 주변입니다. 그래서 영등포 역세권을 끼고 있는 이 지역에 요즘 여러 가지 개발 계획들이 집중이 되어 있는데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요 앞쪽에 지금 보시면 지도상으로도 요 앞쪽에 보시게 되면 쪽방촌 있는 쪽이죠. 쪽방촌 있는 쪽에 지금 쪽방촌의 주거단지 공공주택지구로 지정을 해서 단지를 하고 있고요. 길 건너편에 타임스퀘어 옆쪽에 그 뭐 대표적인 집창촌이 한 군데 있었습니다. 이 지역도 지금 공공으로 개발을 해서 앞으로 업무 지역하고 여러 지역으로 바꾼다고 하고 있고요. 그리고 작년 초에 지정이 된 또 지역이 있죠. 지금 영등포역 바로 뒤쪽에, 영등포역 바로 뒤쪽에 지금 역세권 산업 해갖고 그쪽에 지금 주거지역 2,580세대 정도의 주거지역을 만든다. 거주 아파트를 만들겠다. 대단히 단지죠. 2,580세대면요. 그 단지를 만든다고 했는데 이번에 또 바로 그 뒤에 지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 보시게 되면 옆에 이제 푸르지오 아파트도 있고요. 여기 지금 작년에 발표된 공공 역세권 산업에 의해서 또 추가적으로 2,580세대 지정되는 거에 요번에 2,322세대 또 요번에 대상지가 됐죠. 이 지정까지. 그리고 이 옆에 보시게 되면 신길 2구역까지 지정이 되다 보니까 이 지역 자체가 대단히 아파트 단지들이 밀집하는 지역으로 이제 바뀔 겁니다. 특히 영등포 공원이라는 공원을 끼고, 그리고 또 영등포역이라는 아주 좋은 교통 여건을 끼고, 또 영등포역에 2023년, 24년 정도죠. 24년 정도에 신안산선이 개통 예정으로 있는데요. 그것까지 개통이 되면 교통 여건 훨씬 더 좋아질 겁니다. 이런 부분을 다 감안했을 때 앞으로 상당히 좋은 입지가 되지 않을까, 후보지 입지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 상당히 괜찮은 전체적인 재개발이 완공이 됐을 때, 완성이 됐을 때는 대단히 아파트 단지들을 형성하면서 상당히 좋은 역세권의 영등포역에 집중되어 있는 아주 최고의 주거 입지 조건이 가지고 있는 그런 지역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다음은 종로구 영건동입니다. 자, 종로구 지역 이미 기반 시설이라든가 이런 시설들은 생활 주변 시설들은 워낙 잘 갖춰져 있죠. 그런데 이쪽 지역에는 지금 개발이 이렇게 대규모 개발이나 이런 것들이 여의치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도 상당히 소규모로 지정이 됐는데요. 447세대. 지금 보시게 되면 해화역 인근 지역에 있고 창경궁 바로 옆쪽에 있죠. 447세대 되어 있고, 뭐 대학로라든가 여러 가지 젊은이들이 많이, 그러니까 사람들이 많이 모여들 수 있는 지역이다 보니까 여러 가지 부분에서도 향후 괜찮은 입지 조건을 가지고 있는 지역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중량구 면목동이죠. 요즘 면목동 쪽에 뭐 어마어마하죠. 지금 뭐 신속통합이라든가 또 모아타운이라든가 뭐 이런 것이 지금 속속들이 계속 지정이 되고 있고, 지금 요번에 공공재개발까지 지정이 되면서 이쪽 면목동 일대가 지금 대략 한 15개 정도의 지금 재개발의 형태로, 여러 가지 재개발의 형태로 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 상당히 이제 면목동 자체가 지금 완전히 노후주거, 약 40년 정도 노후주 주거 지역이었는데 완전히 탈바꿈하는 그런 사태가, 이제 그런
지금 현상이 벌어지고 있죠. 이 부분들을 봤을 때 상당히 지금 앞으로 지금보다는 앞으로의 이 개발 계획이 되고 나서는 상당히 주목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는 지역이다. 더군다나 이제 7호선 라인을 끼고 있어서 상당히 노선도 좋죠. 더군다나 이 사가정역하고 역세권 거리도 상당히 좋고요. 그리고 또 면목동 지역의 여러 개발 계획들이 완성이 다 역을 끼고 7호선 라인을 끼고 양쪽 옆으로 이루어지다 보니까 이 부분에서도 상당히 좋은 부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체만 가지고도 상당히 지금 좋은 여건을 가지고 있는 데다가 앞으로 주변 지역의 향후 개발 계획까지 같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봤을 때 요번에 지정된 이 면목동 지역도 공공개발 지정 지역도 상당히 좋은 입지 조건을 가지고 있는 좋은 입지 지역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은평구 응암동 지역입니다. 자, 은평구 응암동 이렇게 잘 아실 거예요. 요즘 은평구 지역의 개발 계획 상당히 많죠. 이제 불광동도 있고 또 이제 뭐랄까요, 저기 대조동 쪽 대조 지역도 지금 같이 잡혀 있는데 지금 현재 이제 지정된 이번에 대상지 밑으로는 이미 벽산 해모로라든가 또 이제 벽산 아이파크 병련산이죠. 병련산 아이파크까지 다 지금 신규 아파트 단지들이 쭉 형성이 됐는데 지금 여기서 약간 끊어지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지금 현재 대상지가 상당히 좀 노후된 지역들이었거든요. 그래서 이 지역들을 바로 이어갈 수 있는 지역이 만들어짐으로써 또 이 밑으로까지 백년산 쪽 밑으로까지 라인까지 이뤄질 수 있는 대단히 이쪽도 주거 단지, 아파트 단지들이 형성이 될 수 있다. 이런 부분에서 상당히 괜찮은 구역이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이제 이 지역도 주변 지역에 좀 최근에 2020년에 준공이 됐던 백년산 해모로라든가 옆에 백년산 SK뷰 아이파크라든가 이런 쪽에 지금 시세들도 상당히 괜찮습니다. 30평대 인기 30평대가 11억에서 2, 3억 정도의 거래가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정도의 시세를 가지고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현재 이제 대상 지역에 또 아파트가 만들어지면 약 한 915세대 정도 되는데 만들어지게 되면 이 부분도 충분히 좋은 주변 시세에 따라갈 수 있는 아주 좋은 아파트 단지가 될 거다라는 그런 입지 조건을 가지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자, 다음은 양천구 신월 5동입니다. 양천구 신월 5동 그동안에 조금 소외됐던 지역입니다. 이 지역도요. 화곡역 인근 지역이다 보니까 5호선 화곡역 인근 지역에 있다 보니까 약간의 소외됐던 지역인데 지금 이제 개발 계획들이 하나씩 잡혀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화곡역에서 대략 거리로는 도보 거리로는 한 15분 정도 걸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역하고의 거리는 조금 있습니다만은 그래도 워낙 좀 괜찮은 앞으로 개발 계획을 했을 때 괜찮은 입지 조건을 가지고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이번에 잘 선택된 지역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바로 위에 마곡지구라든가 그 여의도까지 5호선 라인을 타고 바로 접근을 할 수 있습니다. 대형 업무단지죠. 업무단지인 마곡이나 여의도까지 손쉽게 접근할 수 있기 때문에 직주근접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도 상당히 좋은 지금 이점을 가지고 있는 지역입니다. 단 앞으로 좀 개발을 하거나 이렇게 됐을 때 옆에 노후 주거 지역들이 아직도 많이 산재되어 있기 때문에 개발의 속도에 따라서 천천히 좀 아마 가격 상승률을 볼 겁니다. 그래서 단방에 마곡이나 이런 쪽까지 따라가지는 못할 거고요. 조금씩 올라갈 수 있는 부분을 가지고 있는 지역이다 보니까 지금보다는 앞으로 조금씩 좋아질 수 있는 곳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구로동 지역입니다. 자, 구로동 지역도 요즘 계속 개발 계획에 대해서 조금씩 관심을 받고 있는 지역인데요. 개발 계획, 재개발뿐만 아니고 재건축에 대한 바람도 지금 구로구 쪽에 노후 아파트들이 좀 있다 보니까 계속 지금 같이 좀 이어지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특히 이제 여기 지금 남구로역을 옆으로 끼고 이 앞쪽 남구로역 위쪽 북쪽 지역하고 남구로역 밑에 지역도 지금 공공으로 재개발 지역으로 지금 지정이 돼서 추진을 하고 있는 지역들도 있는데요. 이 남구로역 요번에 지정된 지역도 워낙 좀 소규모입니다. 구로 남초에 바로 옆에 붙어있는 대상 지역이다 보니까 요번에 지정된 지역 중에서 세대수가 가장 적은 세대예요. 287세대밖에 안 되는 아주 가장 적은 세대수를 가지고 있는데 이렇게 287세대밖에 안 되지만 그래도 인기는 상당히 좋을 것 같습니다. 이유는 지금 주변 지역에 신규 아파트 단지들이 없고요. 또 보시게 되면 바로 옆에 이 보라색 지역이 구로 디지털 단지입니다. 보라색 지역의 구로 디지털 단지를 바로 옆에 끼고 있고 또 이 남구로역 옆에 바로 이쪽 지역에
가산 디지털 단지를 끼고 있습니다. 이렇게 가까운 거리에 대규모 디지털 단지를 2개나 끼고 있다 보니까 여기에 상주하는 근무자들만 해도 어마어마한 숫자입니다. 그래서 이 상주하는 근무자들이 좀 새로운 집, 좀 직주 근접에 가까운 위치에 있으면서도 좀 이렇게 새집, 새로운 곳에 선호하는 부분들이 분명히 발생을 할 건데요. 그래서 여기 지금 현재 대상 지역이 완공이 됐을 때 상당히 인기가 좋을 수 있는 지역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직주 근접에 의해서 뭐 매매 그리고 임대 이 여러 가지 부분에서도 충분히 기대할 수 있는 그런 지역이다라는 걸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지역 자체적인 입지 조건은 상당히 좋다. 그러나 가격 상승률은 구로동이기 때문에 아마 많은 가격 상승률을 보이긴 쉽지는 않다. 하지만 꾸준히 인기 있고 꾸준히 계속 임대나 매매가 나갈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더디지만은 가격 상승률이 차츰차츰 이루어질 수 있는 지역이 바로 이 지역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요번에 마지막으로 금천구 시흥 4동입니다. 금천구 지역이 요즘 계속 좀 주목을 받고 있죠. 특히 이쪽 시흥 4동 쪽에 재개발에 대한 주목을 계속 받고 있는데요. 지금 이제 지도에 보시면 알겠지만 요 바로 요번에 대상지 바로 옆으로도 민간 재개발 후보지, 뭐 소규모 주택 정비구역 관리 선도 후보지 이렇게 해서 지금 요번에 후보지로 지정된 곳들이 신속통합이라든가 이런 걸로 해서 지정된 곳들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게 되면 지금 이쪽 지역 자체가 워낙 노후 주거 지역이다 보니까 상당히 뭐 주거 환경이나 이런 것들도 상당히 좀 열악합니다. 열악한 부분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 개발되지 않던 부분들이 이 부분에 갑자기 이제 순차적으로 개발이 이쪽으로 집중돼서 몰려들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대상지 자체가 좀 앞으로 이제 아파트 단지로 바뀌었어도 선호도가 아주 높지는 않을 겁니다. 이유는 지금 신안산선하고의 위치, 그러니까 신안산선이 시흥 그 일본국도라 그러죠. 시흥대로라는 그 대로를 따고 이루어지다 보니까 거기까지 접근성이 조금 떨어집니다. 도보로 약 한 15분 정도 거리라고 보셔야 될 것 같은데 그 도보성은 접근성이 좀 떨어지다 보니까 그 접근성 부분에서도 조금 그런 뭐랄까요, 이 선호도들이 좀 낮을 수 있는 그런 부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 다 고려했을 때 조금의 뭐랄까요, 지금 인기도는 조금 떨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지역 자체가 워낙 노후됐던 지역이다 보니까 노후됐던 지역에 신규 대규모 아파트 단지들이 들어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게 되다 보면 당연히 이 부분에 대해서 인기가 좋을 수밖에 없겠죠. 왜냐, 그 지역에 사시는 분들, 어쩔 수 없이 그 지역에 사셔야 되는 분들 중에서도 노후된 지역에 대한 주거 불만을 갖고 계셨던 분들이 지금 이쪽으로 많이 옮겨 가시면서 그 불만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충분히 좀 이렇게 뭐랄까 해소가 될 수 있는 그런 좋은 입지 조건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순차적으로 실안산선 개통과 맞춰서 이 지금 서울 시흥동, 금천구 시흥동 쪽에 노후주거 단지들이 워낙 많습니다. 그래서 차츰차츰 이 재개발 지역들이 시흥동이 앞에 금천구 시흥동 쪽으로 좀 몰릴 수 있다. 그리고 또 이 금천구 시흥동 쪽에 재개발 쪽이 몰리더라도 가격 상승률은 금천구 시흥동이 그렇게 높은 지역은 아닙니다. 지금 이제 금천구 시흥동에서 가장 그 뭐랄까요, 대장 아파트라고 할 수 있는 롯데캐슬 금천구청역 옆에 있는 롯데캐슬 아파트가 있는데 그 아파트 단지도 서울시 전체의 그 아파트 가격 시세에 봤을 때 그렇게 높은 상위권까지는 닿지는 못하고요. 좀 중하위권 밑에 좀 처져 있는 단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통 입지 조건이 좋은 롯데캐슬도 그 정도 위치다 보니 이 지역 자체도 그렇게까지 높은 시세까지는 못 보일 것 같고요. 제가 봤을 때 약 한 10억 선까지는 좀 따라갈 수 있지 않을까. 뭐 9억대 뭐 9억대, 10억대 이 정도까지는 예상해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 지역이 바로 이 지역입니다. 자, 오늘 이렇게 그 공공재개발 신규 후보지 8곳을 한번 간략하게 한번 훑어봤는데요. 정부에서 재개발 재건축에 대한 의지가 워낙 강하고 또 이제 공공재개발 후보지로서 지정을 하고 앞으로 또 34곳을 더 추가적으로 지정을 하겠다 하고 이런 여러 가지 개발 계획들을 계속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번에 뭐 공공 신규 후보지 8곳을 발표를 했습니다만은 뭐 기존에 공공재개발 하겠다라고 발표했던 뭐 흑석 2구역이라든가 뭐 신설 1구역 같은 경우도 지금 이제 주민들의 반대가 계속 좀 심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 반대가 계속 일어나는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은 이제 그 첫 번째로 이제 공공재개발이 되면서 법적
그 상한율을 법적 용적률 상한율을 최고 120%까지 끌어올려 줄 수 있는데 이제 절반 가까이를 뭐 공공기여로 내놔야 된다라는 이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그거에 대해서 이제 뭐 공공이 진행하는 거에 대한 뭐 우리 일반인들의 그러니까 뭐죠 조합이죠 이쪽 조합원들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거 아니냐라는 그런 반대 의견 불만이 계속 많다 보니까 이 부분에서 공공에 기여하는 부분이 너무 크다라는 부분에 대한 좀 이제 반대 의견도 상당히 많고요. 물론 뭐 인허가 절차가 빠르다, 공공이 들어오면 인허가 절차가 빠르다, 뭐 이런 부분들의 장점도 있습니다만 이렇게 지금 용적률에서 상향을 해주는 대신 그거의 또 절반 정도를 또 공공기여로 가져간다라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손해 부분들 그런 부분에 대한 반대 의견들도 상당히 많고요. 또 한 가지는 이 노후 주거 지역에 있는 대부분의 그 거주민들, 그러니까 조합원들이죠. 그분들의 연령대가 상당히 고령층들이 많습니다. 연세가 많으신 분들이 많으신데 이제 그런 분들이 뭐 회사를 다닌다든가 이렇게 주 수입원이 없겠죠. 그래서 수입원의 대부분이 집에 월세를 뭐 다가구 주택에 3층을 뭐 살고 이제 밀래 1, 2층에 월세를 주신다든가 뭐 이 전세를 주신다든가 이런 세를 줘서 그 세에서 나오는 세 수익을 가지고 좀 생활을 하시는데요. 이분들이 지금 이제 공공 재개발이 진행하게 되면 이 사업 기간 동안 사업이 완공되는 그 기간 동안 어떻게 이 뭐랄까요 지금까지 가져갔던 임대 수익이라든가 이런 월세 수익 같은 경우들이 다 끊어지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생활을 하신다든가 주거를 하실 수 있는 여건이 완전히 없어진다라는 거죠. 생활할 수 있는 여건이. 이 부분에 대한 불만들도 상당히 많으십니다. 근데 이 부분을 무시를 할 수 없는 게 워낙 많은 그 조합원들이 그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부분을 가지고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한 반대들도 물론 만만치 않으실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크게 뭐 한 두 가지 정도 부분을 말씀을 드렸는데, 또 이것 빼고도 여러 가지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해결책이 없는 한,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한 추진할 수 있는 이 동력원이 좀 부족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도 이 부분에 대한 해결책들을 조금 같이 좀 고민하셔서 차후 이 부분에 대한 부분들도 좀 이렇게 같이 또 이 정책을 피시게 되면 주민들의 동의도 빠를 거고 주민들의 불만도 잠재울 수 있기 때문에 산업진입센터가 훨씬 더 빠를 겁니다. 그래서 한번 정책들을 한번 만들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에 또 다른 또 내용으로 한번 인사드리겠고요. 오늘 내용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고 다음 시간에 다시 한번 또 좋은 내용으로 여러분께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